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키가 작은 아이들에게는 세상 모든 것이 벽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어른들하고 같이 서 있으면 어른들의 다리 높이 때문에 벽처럼 느껴질 테고요. 또 나지막한 담 앞에 서 있어도 아이들에게는 그 담은 자기의 키보다 높을 때니까 좀 답답하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산이나 들처럼 시야가 확 트인 넓은 장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끔은 목마를 태워서 여행을 하면서 담 너머 세상을 보여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가끔 그런 기회가 필요하겠죠. 시야가 확 트일 수 있는 기회, 담 너머를 볼 수 있는 기회. 다만 아이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젠 그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가야겠구나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 주현미가 노래합니다. 야래향. 꿈처럼 아름답던 날, 그날의 날 담아보네. 언제나 내 맘속에 그림처럼 숨쉬는 꽃잎의 향기 같아. 언젠가 잊혀지겠지, 그런 게 인생인 거야. 아련한 기억 속에 묻어둔 시처럼 자꾸만 흐려지네. 비엘라이샤 바람에 실려.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맘때쯤이면 아마 도시를 떠나서 휴가를 즐기시는 분들이 제일 많을 때거든요. 네, 맞습니다. 혹시 휴가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저는 평소에 많이 바쁘기 때문에 네. 휴가 때 사람 많은 곳보다 네네. 좀 휴양을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숲속이나 아니면 물론 해변가에 사람 많겠지만 네, 조금 이렇게 쉴 수 있는 곳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힐링을 할 수 있는 네, 곳. 힐링하는 곳. 네. 좀 조용한 곳으로. 근데 아이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원래는 애가 이제 요청으로 저희 애는 좀 집순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 사람 많고 이런 것보다 좀 조용하면서 쉴 수 있는 곳, 음악도 그래요? 듣고 이런 곳으로 좀 원해서 네. 저 나름대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랑 지금 생각이 같으니까 너무 그러네요. 좋습니다. 네, 좋은 휴가 계획 세우셔서 정말 푹 쉴 수 있는 그런 시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혹시 휴가를 어디로 저는요, 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휴가가 있는 게 아니라 주말에 네. 제가 아는 분이 인천 앞에 있는 승봉도라는 곳에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갔었는데 보니까 쉬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해변가인가요? 아주 작은 섬인데요. 네. 거기에 이제 조그마한 펜션이 있어요. 네. 바다가 딱 보이는데 시설이 아주 호텔이나 이런 것처럼 좋은 것은 아니지만 나름 어떤 그 시골의 정취를 맛볼 수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것도 거기를 좋네요. 한번 다시 다녀올까 생각 중입니다. 상상만 해도 바다가 보인 작은 마을에 네네. 사람도 많지 않고 네, 정서가 사람이 있으면서 정말 별로 많지 않아서 아. 그게 좋더라고요. 시끄럽지도 않고. 가서 사진 많이 찍으시고 저희 다음에 기회 되면 같이 가게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갔을 때도 친구들 몇 명이 같이 가서 조용히 쉬면서 텃밭도 가꾸고 진짜 시골 생활을 하다 온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휴가도 다음에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냥 가서 그게 참 자고 오려고 좋더라고요. 했는데. 네. 휴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그 작은 아이들에게는
어떤 어른들의 높이가 벽처럼 느껴진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애가 어릴수록 엄마나 이제 어른들이 무릎을 꿇고 애랑 같이 얘기하는 네네.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애들이 이제 보는 시선이 항상 위를 보거나 아니면 어른들이 다리를 보고 다니는 거죠. 네네. 제가 우리 아이 어렸을 때 이제 슈퍼나 뭐 백화점 같은 데 쇼핑을 가잖아요. 그럼 항상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렇죠. 그렇죠. 저희들도 백화점 가면 여자들이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애 눈높이에 맞춰서 안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쉽지 않으니까 네. 그냥 너나 구경해 하는데 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의 눈높이보다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놀아주고 대화도 하고 그러는 게 제일 그 정서 발달이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나온 다음에 생각해봤더니 그때 당시에 애를 데리고 막 돌아다니며 보여주는 그거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애 눈높이에 맞춘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엄마 눈높이에 그렇죠.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컸거든요. 애가 어릴수록 많이 애 눈높이에 네네. 맞추는 일을 행동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 어릴 때 여행을 좀 많이 데리고 다니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릴 때 여행을 많이 다녀오면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지만 다시 이제 생각을 하면 또 그때 뭔가 생각날 수가 있거든요. 저희 그렇죠. 아이는 어릴 때 사실 여행을 적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베이징도 가고 상해도 가다 네네. 했는데 지금 얘기하면 베이징 가면 당홀로 먹는 거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 맛이나 이거를 기억을 네네. 하는데 어디 장소에 갔다 왔다는 걸 생각은 이제 잘 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문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베이징 가면은 자금성도 들려볼 테고. 예, 맞습니다. 다들 데리고 다니잖아요. 역사 유적지도 같이 다니고. 네.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주말 되면 어릴 때 이제 운전해서 이제 여기저기 많이 다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회 공부할 때 여기는 내가 가봤던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여기에서 뭘 봤던지 생각 안 나는데 그 거제 가면 뭐 호미꽃 가면 그 손 있잖아요. 네, 네. 저기에서 내가 놀았던 기억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어릴 때 다양한 경험을 하면 감성 지수도 물론 발달됩니다마는 좋은 점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옆집에 있는 아이는 그 지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네. 엄마 아빠가 어디 갈 때마다 의정표를 어디 가면 이제 보통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있지만 네. 아이한테 그걸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몇 킬로 남았고 그다음에 어디를 지나가 했더니 유치원생인데도 불구하고 수학도 잘하고 네. 지리 상식도 풍부하고 거기에다가 뭐 우리가 보통 어느 곳이 특산이 뭐 있다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는 네. 얘가 왜 이렇게 똑똑하지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네네. 애를 데리고 많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걔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체험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똑부러집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사실 경주 같은 데 데리고 다니면서 역사 유적지 얘기해주고 뭐 불국사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또 배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을 다시 교재에서 봤을 때는 네. 친근감이 있기 때문에 훨씬 쉽게.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내가 다녀온 곳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거라서 아이가 이제 막상 크더라도 많이 데리고 여행을 하고 직접 경험하는 게 최고 아닐까, 최고의 공부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진짜 휴가를 아이들을 데리고 좀 근데 이런 여행을 좀 휴가는 아이를 데리고 하려면 네. 그 휴가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휴가는 그냥 선생님 생각한 대로 휴가를 하고 네. 이제 애들 데릴 때는 물론 이제 또 다른 휴가일 수 있는데 그렇죠. 이제 정신적으로는 좀 많이 고민하고 이제 기획하고 해야 되는 거기라서 네. 어떻게 보면 일이가 되는 거죠. 네. 자, 오늘 행복의 채통에는 또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연길시 최문씨. 엄마 언제 돌아와요? 라는 글입니다.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자지러지는 전화벨 소리가 물 뿌린 듯 조용한 집안의 밤 정적을 깨트리며 요란스럽게 울린다. 얘야, 애미 전화인가 보다. 얼른 받지 않고 뭐하니? 객실에서 팔베개로 쪽잠을 자던 할머니는 한마디 하고는 다시 돌아눕는다.
지난 여름 초급 중학교에 갓 입학한 책벌레라고 불리우는 손자 설송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손꼽아 기다리던 개학까지 연장이 돼서 방에만 박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방콕족이라는 벼로까지 붙여졌다. 설송은 전염병에 관한 만화책에 정신을 팔다가 할머니 독촉에 못 이겨서 스마트폰을 들었다. 그는 영상 전화에 엄마가 나타나자 서러움이 굴뚝같이 치솟아 올랐다. 엄마, 언제 돌아와요? 설송은 슬픈 눈물을 펑펑 쏟는다. 그의 눈앞에는 새해를 맞이하던 즐겁고 행복한 전경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아빠 엄마가 죽도록 보고 싶었다. 지난 1월 25일 설송의 어머니는 끈질긴 노력으로 연변병원의 3명 중 한 사람으로 무한의 사지로 향한 자원의료봉사 대회에 참석을 했다. 코로나19와의 전장에서 엄마의 고생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이었다. 나이 어린 설송이를 무한히 고무 추동한 그런 일이었다. 엄마가 떠난 지 며칠 안 돼서 연로한 설송의 할머니는 감기에 걸렸다. 손자 설송은 있을 때 잘해야지 라는 엄마의 입버릇처럼 외우던 말씀을 되새기면서 매일 할머니께 세수를 해드리고 죽과 달걀이며 약을 대접시켰다. 이렇게 며칠간 할머니의 병간호를 했더니 병세가 차츰 호전이 됐다. 설송은 엄마의 위챗을 보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자제하고 자주 손을 씻으며 가끔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를 끼고 누구를 만나거나 모임 장소를 피했다. 그는 집에서 할머니와 윷놀이, 똑똑이 놀이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는 집에서 할머니와 윷놀이, 똑똑이 노름의 동무가 되어주곤 하고 가끔 서재에 파묻혀 독서를 하기도 한다. 자신은 물론 할머니께 신경을 곤두세우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백의의 천사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는 설송. 엄마에게 응원을 보냈다.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파이팅! 네. 아이고 기특하고 귀여운 설송입니다. 글을 보니까 최문 씨의 손자 같기도 하고. 네, 이제 네. 중학교에 갓 입학했기 때문에 아마 14살, 15살 저희 아이가 비슷한 나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엄마 글을 보면 어른 같아요. 할머니가 아픈데 네네. 아프시면 보통 이 나이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뭐 네, 죽까지 할머니 해드리고 세수도 달걀이며 해드리고. 예, 세수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있을 때 잘해야지 이 말이 완전 어른 말이네요. 네. 그 엄마가 무한으로 이제 의료봉사를 가셨나 봐요. 네. 이게 대단한 용기시잖아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무한에 있는 모든 의료진이 다 투입을 해도 부족했거든요. 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그것도 연변병원은 연변전적자치주의 제일 좋은 병원입니다. 거기에 제일 우수한 사람을 뽑아서 이제 무한에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원하고 나서 왜냐하면 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그럼요, 이겨내야 그럼요. 되기 때문에 네. 그곳에도 훌륭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끈질긴 노력 끝에 엄마가 뽑혔다고 하잖아요. 그 그렇죠. 엄마 자체가 아이에게 굉장히 직장에서도 훌륭한 그 의사이면서 또 집에서도 훌륭한 어머니 역할을 이제 이 글에서 네. 보입니다. 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월 달에 네. 무한이 딱 봉쇄되면서 사실 전 국민이 놀랬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염병에 전국을 이렇게 봉쇄한다, 무한 자체를 네네네. 이렇게 1,000만 명 넘는 도시를 봉쇄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심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하니까 가는 사람은 정말 전사처럼 내가 죽을 수 있는 각오를 하고 간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희들 이제 죽기 전에 쓰는 네네. 그것도 다 쓰고 작성하고 네.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영상으로도 내일 죽을지, 왜냐면 옮기게 되면 네. 이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의사라서 그렇죠. 바로 치료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냥 갔다 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가족분들은. 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우면서도 또 아이가 자랑스럽기도 하고. 예, 자랑스럽죠. 처음에는 정말 엄마 언제 와요 막 걱정도 되고 엄마 네, 생각도 나고 하는데 그렇죠. 뒤에 와서 우리가 있으니까 파이팅 해라고. 네. 이 설송의 어머니가 지금 간호사시라고 했잖아요. 네. 네. 무한으로 자원봉사를 가셨었는데 아마 지금 방송 나올 때쯤이면 오시지 이제 않았을까? 연길로 이제 왔죠. 이제 굉장히 훌륭하게 업무를 완수하고 연길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그때도 그 동포통신원들을 통해서 계속 방송을 해드리면서 곳곳에서 자원봉사를 해서 무한으로 가고 있다. 또 거기 가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상당히 많이 전해드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곳에서 훌륭히 업무를 완수하고 다시 이제 자기 고장에 와서 또다시 격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가족하고도 떨어져 있고 병마하고도 싸워야 되고 외로움도 있어야 되고 또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루 종일 방역 옷을 입고 있으니까 네. 정말 간호사든 이사든 성인 기저귀를 차고 그러니까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네. 땀도 굉장히 많이 나는데 네. 얼굴에 정말 무한 같은 도시는 중국에서도 굉장히 좀 내륙 도시 중에서 더운 도시.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물론 이제 겨울이었겠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을 그럼요. 겁니다. 네. 네. 그 뭐 고글 같은 거 다 쓰고 있어도 눈에 자국 나죠. 네. 네. 피부에 뭐 염증이 예, 나지. 염증 생기죠. 그런데 또 아픈 사람은 옆에서 계속 또 들어오지. 정말 상상만 해도 이 어려움이 어떻게 될까. 또 네. 가족 떠나면 가족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사진을 항상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많은 의료진들이 봉사활동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네.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을 돌보고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의료진 그리고 다양하게 봉사하는 사람 빛나는 한 해 네. 빨리 종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많은 분들의 첫 번째 소원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가 빨리 종결이 돼서 우리의 감사한 일상이 돌아왔으면 하는 소원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가족이 소중함도 이제 느끼고 이제 아이가 또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바르게 성장을 하네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이 사연을 들으시고 아유 설송이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박수를 보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자녀들이 이렇게 엄마 화이팅 하면은 힘이 나시죠? 그렇죠. 자네가 맨날 찡찡 울고 엄마 언제 돌아와? 할머니 앞에 나도 집안일 뭐 이렇게 막 맨날 이러면 엄마도 일할 때 어떻게 보면 심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가 처음에는 울먹이다가 나중에는 씩씩하게 자기가 다 할 거를 하니까 엄마도 든든하죠. 그렇죠. 정말 엄마가 설성의 응원을 듣고 그 당시에는 힘도 많이 내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방송을 아마 함께 듣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할머니, 엄마 그리고 설정이 네. 같이 방송을 들으면서 재미있게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지 맞아요.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어떤 환자가 있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해줘서 낫단다. 맞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렇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었어 하고 용기도 줄 것 같아요. 네. 소녀시대가 노래합니다. 힘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더 빨리 더 많이 난 평범한 소년걸 바람은 자유로운데 모르겠어 다들 어디론지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을 뒤집자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이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Yes it's you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중국 길림성 용정시 최나영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만남을 기다리며 라는 글인데요. 전춘화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그날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인 날이었다. 나는 지금도 그날을 기억한다. 아니, 그 애와의 만남을 간절하게 기다린다. 그날 태양은 아침부터 대지에 30도의 뙤약볕을 선물했다. 나와 몇몇 친구들은 모두 치마에 짧은 소매 적삼을 입고 학교에 왔다. 그런데 내 뒤에 앉은 수지마는 긴 바지에 두톤 적삼을 입고 왔던 것이다. 친구들은 모두 웃고 떠들지만 그 애마는 책상에 엎드린 채 머리를 떨구고 있었다. 아마 수치스러워서 일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참 어리석기도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눈짓으로 친구들에게 그 애를 소개하면서 비웃으며 골려주었다. 이때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수지야, 수지 웬일이니? 수지의 머리를 짚어보시고는 깜짝 놀라시는 것이었다. 선생님은 얼른 수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시는 것이었다. 후에야 안 일이지만 그때 수지는 열이 몹시 났는데 38도를 넘었다고 한다. 수지는 엄마 아빠가 없이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도 연세가 많으셔서 떼시걱은 거의 수지가 담당한다고 했다. 그렇게 아프면서도 절로 옷을 챙겨 입고 학교에 오다니. 부모님이 법의 동리로 응성동리로 자라는 나와는 너무 다르다. 아마 나 같았으면 하루도 버티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 후 수지는 다시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이모를 따라 다른 학교에 갔다고 한다. 나는 그러다 보니 그 애한테 사과도 못했다. 날이 갈수록 미안한 생각이 더해만 간다. 꼭 만나서 사과하리라. 수지야, 기다릴게 언제까지든. 네. 그날 그렇게 긴 소매 옷이랑 입고 온 걸 모르니까 막 친구들이 놀릴 수도 있거든요. 이 나이 때는 사실 네. 별거 아닌데 조금 다르면 그렇죠. 왠지 그 다름이가 또 이제 놀려주는 그 주제가 되거든요. 네. 최나영 학생의 어떤 진심이 느껴지기도 하고 혹시라도 좀 수지가 이 방송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아마 수지는 그때 너무 아프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죠. 놀렸다는 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수지가 아프고 못 나왔는데 후에야 수지 상황을 알게 되니까 최나영 학생이 자기 스스로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가진 거죠. 네. 이 친구도 어떻게 보면 훌륭한 친구입니다. 어떻게 그렇죠. 네. 막 친구를 놀리고도 아무렇지 않게 계속 놀리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 아 진짜 사과를 해야지 하고 마음의 진심을 담는다는 것도 용기이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저희 반에도 이제 놀림을 계속 받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는 다름이 아니라 좀 옷을 좀 색다르게 입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네네네. 치마를 지금 보면 패션 감각이 뛰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네네. 때는 비슷하게 입는 게 이제 그렇죠.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치마를 목에다 걸을 때도 있고. 아. 그러면 지금 얘기하면 어머 이 친구가 패션 감각이 대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입고 나올 수 있는데 그때는 웃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놀림이 이 친구한테는 어떻게 보면 큰 상처가 될 수가 있죠.
네. 근데 모여서 놀렸던 기억이 좀 나거든요. 네, 보통 이렇게 놀리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왜 어떤 아이 하나를 왕따시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때를 지어서 그 친구를 맞습니다. 공격을 맞습니다. 하거나 네. 놀리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거 진짜 나쁜 거거든요. 네.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입어보고 싶을 수도 있는데 친구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웃고 비웃고 하면 얼마나 상처를 많이 입었겠습니까? 네. 사실 그 중에서도 또 말리지 않고 지켜보는 저로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미안하네요. 네. 이렇게 뭐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그냥 장난처럼 놀리는 것도 그 놀림을 당한 친구에게는 굉장히 엄청 큰 마음의 상처예요. 그렇죠. 제일 괴로운 일이죠. 네. 그래서 요즘은 사실 학교에서 이걸 많이 인지하고 학생들이 말로 하는 폭행이거나 네. 또 이렇게 왕따를 시키는 일이거나 말로 폭행은 하진 않지만 누구도 관심을 안 주는 무관심 폭행 네네. 이것도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제의가 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이제 부모님과 선생님과 그리고 친구들이 다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집에서도 다른 친구에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를 꾸준히 좀 얘기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부모님이 행동이나 부모님이 말씀이 또 아이들도 영향을 주니까 어떻게 보면 최나영 친구가 사실 이 친구가 모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행동에 엎드려 있으면 사실 네네. 누구 자기를 웃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았다는 걸 보면 이 친구도 교양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네. 그 최나영 친구가 나처럼 보배둥이, 응석둥이로 자라야 되는데 네. 수지는 그렇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누구나 다 똑같이 소중하고 귀한 자녀들이죠. 그렇죠. 존중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가정마다 다 다르겠지만 가정마다 다 그 친구는 이 가족에서 최고의 이제 보배죠. 네. 네, 그런 친구를 우리가 많이 서로 사랑을 해줄 필요도 있고 또 내 아이만 잘 돼서 잘 되는 거 아니라 내 네. 아이 친구들이 분위기가 그럼요. 잘 돼야 사회가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옆집 아이를 잘 대해주는 게 내 아이를 잘 해주는 거와 똑같다고 네. 얘기합니다. 혹시 주변에 수지와 같은 경우가 꽤 있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제 한국으로 일을 하러 가시거나 맞습니다. 대도시로 떠나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이런 가족이 있다면 불러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가족처럼 네.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좀 온정이 있었으면. 그런 학생들 동포사회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모님이 같이 있는 친구나 집에서 많이 사랑하는 친구는 이 친구를 집에 초대해서 같이 이제 느낄 수 있게 많이 네.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나영 학생이 수지에게 기다려줘라고 얘기했는데 윤하의 노래 중에 기다려줘가 있어요. 아, 네. 좋은 노래네요. 네. 자, 나영이하고 수지가 이 노래를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하의 기다려줘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는 다음 주 또 약속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